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더십 컨퍼런스 이렇게 많은 우리 운동원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예습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영역 가운데 살아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귀한 동력자와 함께 교제하면서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삶의 바탕이 되어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SFC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자라는 운동원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SFC와 함께 연결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선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선교의 일들이 지속적이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와서 이런 선교적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책을 통하여 또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처럼 학생 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도전, 그 도전에 따른 열정에 의해서 또 다른 문화권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선교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오늘 이 강의한 서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학생 시절이 인생이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이고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일하시는 그런 부르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SFC가 가지는 좋은 장점이 어떤 해외 선교라는 그런 하나만 강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선교라는 자체를 큰 영역이라는 틀 속에서 행하는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책임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더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SFC가 뭐 하는 운동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SFC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혹 사람들이 SFC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학생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SFC가 뭐냐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일반 학생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같이 운동하자고 할 때 나는 고민하는 가운데서 너는 그 운동을 하면 좋겠다. 나는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학생 진학 운동, SFC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학생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러면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 SFC가 뭐냐? 한마디로 좀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SFC 강의를 하게 되거나 제가 경남 지역에 있을 때나 운동원들과 만날 때 SFC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나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SFC가 뭐냐? 변인섭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SFC가 뭐냐? 변인섭이가 SFC 강진과 관련되어서 배우고 그래서 확신하고 믿고 헌신하게 된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간사님들도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님들이 간사 수요일을 통해서 SFC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명료하게 좀 알아보면 좋겠다. 우리가 4대 토대학을 통해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명료하게 말해보자. 그래서 정리한 문장 있습니다. SFC는 온 세상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삶의 영역을 주도할 성경적 지도자를 세우는 운동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기억하셨죠? 시작! 온 세상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삶의 영역을 주도할 성경적 지도자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SF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문장을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전략을 설명해 내주시면 좋겠고, 이 세 가지 전략을 설명해 낼 때 그 속에 가지는 우리 신앙적 고백 이런 것, 그 다음 우리의 구체적인 그 일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SFC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SFC 운동을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큰 영역이 이 국가와 대한교회 건설과 학원의 복음화,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 복음화라고 했을 때, 세계 대학의 복음화를 했을 때 큰 축 중에 하나의 축인 해외 선교, 해외 교회 건설과 복음화, 이런 측면에서 SFC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이하게 강령에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60년을 거쳐오면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국내에서 사역,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다른 도전, 강령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선배들의 고민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SFC 선배들 가운데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 선교사들도 있지만 목사 선교사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SFC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SFC가 좀 더 이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해외 사역, 선교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 그런 고민도 같습니다. 아마 국제부 사역이 좀 더 정상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했을 때 그 헌신의 장이나 폭을 더 넓혀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 1월 30일 날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가지고 한 달? 두 달쯤 지났나요? 교회에 갔는데 저 앞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부부가 앉아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좀 많이 본 사람 같아요. ES만. 그래서 제가 살짝 옆에 얼굴을 보니까 옛날 학생 SFC 운동할 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정부 위원이 거기 앉아있는 거죠. 저는 그때 SFC 총무했고 그 자매는 SFC 여부위원장이었는데 그 여부위원장이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앉아있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보니까 제 진짜 친한 친구예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확인해 보니까 제보다 석 달 전에 필리핀에 전문인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되어 가지고 지금 정착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막 갈등도 있고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다녀봤던 그 교회 에 나가야지 생각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저를 만난 거죠. 우리 부부와 그 부부가 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국내에서 여러 상황 때문에 잘 교제를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필리핀 땅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의료 선교사로 지금 나와 있어요. 힘들 때, 또 사역에 동력이 필요할 때 같이 이제 자주 만나고 또 사역도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SB 간사로 파송되어졌지만 그 친구는 또 다른 자기 준비를 통해서 의료 선교사로 나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 10월 달쯤인가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인사가.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와, 그 누구 필리핀에 와 있다더라.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름을 들어보니까 누군가 하면 제가 같이 유연할 때 우회했던 자매인데요. 그 자매는 10년 전에 필리핀에 남편과 함께 선교사가 나오는 거죠. 이 자매는 학교 다닐 때 간호사였는데 그 간호사가 여기 와서 자기는 의료와 같이 병행하고 남편과 함께 사역하면서 도왔습니다. 같이 SFC 운동했던, 같은 교수했던 사람 4명이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SFC라는 이름으로, 또 한 사람은 의료 사역으로,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학생 때 여러분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도전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한 현장에서 4사람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젊은 학생 시절에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던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열정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이루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인 그 친구는 지금 협력 사역자로 SFC와 함께 자기는 또 다른 자기 단체 사역을 가지고 있지만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을 한번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국의 비전트립이나 또 SFC 통한 여러 비전트립 교회를 통하여 비전트립을 갔다 오셨고 또 앱셔너리로 아마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가 앱셔너리 22기에 사역했던 우리 두 여자 자매 운동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이렇게 장기로 가든지 아니면 단기로 가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꼭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영역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우리 강령해 주신 꿈을 성취해내는데 같은 귀한 동력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SFC에 대한 선교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SFC 선교 역사 보면 SFC가 태동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강령에 표현해 놓은 한 가지 중요한 축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었지만 그러면 사실은 1964년 대만의 김정진 선교사님, 이분이 김정진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 해외 선교사 중에 아주 원조적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에 대하여서 아마 SFC가 구원하고 선교부를 두기로 결정하고 해서 선교적 관심은 SFC가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984년에 수련회 중에 주제 자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회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 있던 기회였는데 사실은 참 가고 싶었죠. 아마 이때 1988년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SFC가 선교에 대한 다른 관심 아마 다른 어떤 선교 강국이나 다른 선교 단체보다 오히려 더 빨리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강령이 말하는 이 부분들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헌신자도 있었지만 그 일대로 구체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부터 96년에 보니까 91년에는 그래서 이제 SFC가 전국 중고생대와 대학생대를 같이 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런 동기, 헌신 이런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변재창 선교사님이 아마 강사로 오신 이분도 SFC 사실은 아주 열심히 했던 선배 선교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분하고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이 첫 번째 개척하는 예배 시간부터 함께 했던 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 속에서의 목사님, 선교사님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부름에 대한 이런 열정과 그 다음에 사역적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91년도에 우리가 전체가 헌신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강령에 대한 구현을 해보자 이런 열심을 가졌던 아마 전환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FC 선교위원회도 만들고 또 다른 선교뿐만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농구촌이나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회 다음에 일어났던 게 뭔가 하면 이제 간사들이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간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실행해보자 해가지고 처음 시작된 것이 해외 비전 트립. 그래서 92년에 필리핀 SFC 비전 트립을 아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원들이 수련을 통하여 가졌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세밀하게 또 못한 것이 우리의 아쉬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제 변화되는 것이 1996년 선교한국을 SFC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내사에 좀 더 집중하고 학생운동, 신앙운동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SFC가 막상 선교한국을 이렇게 감당하게 됐을 때 상당한 부담을 대표관장님이나 전체 가차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이 대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 선교한국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SFC가 선교한국을 섬겼나요? 선교한국을 섬길 때는 훨씬 더 세련되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때도 처음 섬길 때 아마 선교 항목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선교단체들이 또 특별히 그 핵심 부분이 있는 선교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SFC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SFC에 대해서 변방에 있는 학생 선교단체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섬기는 것이 사심이었고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SFC가 제가 생각엔 전국 여러 학생 운동단체 가운데서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이 96년 선교한국을 섬기는 기회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때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저는 제가 했던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죠? 전체 장식하고 디자인하는 거 그때 그런 부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기회가 돼가지고 SFC가 또 다른 이제 변화의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 그 SFC 선교 전환점 1997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교 항목도 하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이제 우리도 비전 트립을 해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외 선교 사역을 감행하자. 그래서 한 것이 필리핀 마닐라 지부감 그때 개척되었습니다. 여기 조현종 간사님이라는 분은 그 전라 지역 대표 간사였는데요. 이분이 필리핀으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FC가 가지는 기본 선교 전략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중에 조금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는 이 생각은 파송단체라는 이런 개념을 별로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동원, 그래서 선교 모짜리 운동 이런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되는 선교는 좀 늦추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필리핀 지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통일비전 트립이 이루어지고 통일비전 트립에 열심으로 좀 관여했던 간사님이 김동준 간사님이 이제 연변지부로 파송되어지고 그 다음에 북경지부, 상해지부, 일본지부, 몽골지부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지부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 곳이 이렇게 있는데 고민되어지는 사역 중에 하나는 SFC가 이제 해외 지부 사역을 진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새로운 대표관님 이침을 하면서 좀 더 이런 선교적 전략을 아마 새롭게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FC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 생각은 선교 모짜리 운동에서 이제 선교 동원 운동, 해외 지부 사역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2년 정도 해외 지부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볼 때 여기도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장을, 영역을 어떻게 열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논의가 SFC 자체 안에서 또 간사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국제부나 간사들과의 어떤 포럼을 갖게 되면 가지는 생각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국내 사역에 SFC 간사라는 그런 틀 속에서만 꼭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더 넘어서는 그런 영역적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FC가 선교 동원할 수 있는 이 동원자는 많은데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애
장애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책적인 변화를 좀 요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사람은 의료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SFC 간사로서 정식 간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FC가 아마 해외 지부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갈 때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역사와 관련되어져서 이 역사적 상관성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해외 사역을 시작하자. 그래서 가까운 통일 사역과 관련돼서 북한 사역과 관련돼서 연면 사역을 그래서 여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사역을 여는 건 역시 우리와 역사적인 질곡이 있는 일본 땅에 대한 부담감을 세계교회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출발해보자. 그래서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곳, 지금 몽골도 같고 중국도 같고 일본도 같고 필리핀도 같지만 또 다른 우리의 역사의 질곡과 함께 되어지는 곳, 고려인들이 사는 곳, 또 다른 곳 베트남 우리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되어진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마 이런 우리가 역사와 관련되어서 1차적으로 해외 지부 사역을 해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진행되어져 온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가자.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SFC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 생각되고 또 협력 사역해야 될 여러 협력 사역들과 함께 조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장을 넓혀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있을 영역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사역적 현장 자체가 선교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영역적 사역 자체가 해외 사역에서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외의 다른 지부도 이러고 가봤지만 필리핀 사역에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필리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SFC 사역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SFC 필리핀 지부를 가면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제주 지역 대표관서로 가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제주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제주라는 이런 사역지를 주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주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필리핀을 가게 되는 이유도 제가 필리핀을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부르심, 막 헌신 저는 그렇게 별로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운동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과 관련돼서 특별히 선교 회사에게 나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단체를 갑니다. 특별히 SFC 출신 중에 제가 경남 지역을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헌신해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SFC 출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많이 뜨는 인터넷에서 떴던 그런 선교단체의 간사들이 경남 지역에는 거기 지역 대표가 전부 SFC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간사들의 한 7, 80은 다 SFC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저도 간사님 제가 나갈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왜 못 나가냐? 결혼하고 가요. 이렇게 자매들이 종종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마 일하실 거 아니냐? 뭘 그렇게 계산을 오래 하냐? 제가 보는 계산을 오래 하는 사람 치고 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냥 가면 된다.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 아니냐? 아유, 근데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공동체가 사역적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선정하게 될 때 공동체, 하나님께서 SFC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현장 가운데 누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조건 제가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신 미션이 분명하면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아니면 대표 리더십이 당신이 필요하다고 딱 말하면
여러 환경과 조건이 있지만 그건 딱 내려놓고 그냥 가면 돼요.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확신입니다. 제가 제주 사역을 저는 짧게 했습니다. 3년 조금 됐는데 3년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SB 간사 19년 사역 중에 가장 행복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제주 사역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제주를 그렇게 왕래를 자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육지에 살면서 국내에 있으면서 제주를 내 집처럼 그렇게 드나들 수 있을까요? 사역적 열매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제주를 그냥 서울 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보너스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생대회 참여하고 난 다음에도 제주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필리핀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이 분명한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역인 것 같으면 그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을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사역에 분명한 결과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는 것. 제가 앱션들이 이번에 22기 운동원들 수료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뭘 그렇게 많이 따졌냐? 성경에 말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자신의 사역적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된다. 필리핀 SFC 안에도 대학 사역을 위한 헌신뿐만 아니라 또 보면 그 원주민 사역과 빈민 사역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막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평생 SFC 필리핀 지부 10년 됐는데 한국에 앱션들이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가고 비전 트립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지만 그 속에 진짜 가가 딱 살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한 원주민촌의 그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 SFC를 부르신 것을 믿고 이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사역하면 이 속에 있는 500명, 1000명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을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필리핀 사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IMTC 필리핀 단기 선교로 왔던 운동원들과 함께 그 원주민촌에 갔는데요. 제가 처음 갈 때보다 가면 갈수록 마음이 정말 부담이 가면 갈수록 막 가슴이 좀 더 뜨거워지고 똑같은 현장을 반복하는데도 마음이 싫어요. 하나님께 운동원들이 사역할 때 또 옆에서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크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이 양반 니 다른 사람 자꾸 거기 지나가지 말고 니는 갈 수 있나?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하면 내가 가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그냥 정말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고 싶으신 어떤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다 주저하는 가운데 그냥 가면 고난이고 힘들긴 하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헌신해야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마음에 감동만 일으키고 아무도 안 가면 누가 그 역사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앱션들이 23기에 지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들 다 하면 너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저는 간사로 지원해가지고 그곳에 갈게요. 그 결심하면 그곳에 가겠다고 그래서 간사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필리핀 SFC 지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필리핀 SFC 지부에는 현재 제가 여기 우리가 있는 SFC 현재 해외 지부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몽골 있고 일본 있고 중국의 영변과 북경과 상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 있고 그렇게 6개 해외 지부가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중앙아시아 쪽에 하나가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남아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쪽에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기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리핀에는 현재 간사가 전체 7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간사가 4명,
필리핀 현지 간사가 3명 있습니다. 한국 간사는 2009년 4월 이후에 목사 간사가 3명이나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국내에 있는 지부 중에 목사 간사가 3사람 있는 지부가 한 곳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에 그런데 간사가 7명인데 목사 간사가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외 지부 필리핀 사역이 그냥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SBC 지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97년 조현종 간사를 통해서 1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간사는 한 4년 정도 사역하다가 그만두시고 2기로 앱셔너리로 갔던 형제가 그곳에 콜링을 받아서 간사로 되어져 가지고 두 번째 지역 간사를 했는데 남효종 간사라고 있습니다. 그 남효종 간사님 너무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치명적인 건강 악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2년간 비전 크게 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렇게 사회가 안 되구나,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남효종 간사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뇌종양이 2005년에 발생해가지고 지금 수술해서 2007년에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 현재는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나실 때 남효종 간사님의 그런 건강한 사역을 좀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제가 필리핀 지부 대표 간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지부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물론 그 앞에도 사역이 있었지만 제가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뭔가 하면 동일하게 학원 사역, 대학생 사역, 청소년 사역 이런 것을 이루어야겠다. 또 우리가 하는 기본적 사역이 1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그래서 필리핀 지부에는 이제 있고 5개 챕터를 나눠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역지마다 간사가 배정되어지고 그 다음 앱셔널이 했던 알건이 배정되어지고 앱셔널이 들어왔던 운동원들이 배정되어져가지고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필리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로 필리핀에 계획주의 혁신 운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훨씬 한국보다는 계획주의 혁신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나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적 정서나 운동원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우리하고는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 복음적인 가치나 사고도 변화시키지 않는데 그 사람들 계획주의 신앙적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학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는 것은 필리핀 현장 가운데서 학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또 다른 전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제가 나아갈 때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 중에 자기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좀 몇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대외 지부에도 할 수 있으면 필리핀 SFC가 학원, 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교가 필리핀 땅의 청소년 대학생들을 복음하는 그런 도구의 장으로 해야겠다. 향후 필리핀 지부로 통해서 이루어질 학원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또 하나의 열매로서 학교 설립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필리핀 대학생들의 학원 사역을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에 유학을 와 있습니다. 저희 딸도 올해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올 9월달에 저희 둘째 아들이 대학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중에 대학을 여러 명 필리핀 현지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역적 베이스가 되어서 이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복음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필리핀 SFC 해외 지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부가 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SFC 지부에는 1년에 한 번씩 한국과 똑같이 수련회가 있고
그다음 챕터별로 그 매주 큰 모임, 이게 아가페 미팅이 있고, 그다음에 연합에서 모이는 안드레 미팅. 매달 있었는데 2009년부터 매달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성탄절 주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학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부활해서 시스템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그런 첫 번째 대회사역의 목표는 학원의 복음화,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SFC 필리핀 지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훈련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련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앱셔널 사역은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적 단기 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헌신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기본 코스로 4개월 훈련 사역을 하고, 훈련 4개월 사역하면서 동시에 학원 사역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4개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월은 알돌로서 사역에 봉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연장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학원 사역하는 알돌로 헌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좋은 우리 여러분 운동원들을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평생의 삶을 두고 영역을 승격할 사람으로 훈련하는데 필리핀 해외 지부가 훈련하는 사역을 통해서 SFC를 돕는 사역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트립을 한국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사실 SFC 필리핀 지부가 한국에 있는 SFC 간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 그 사역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필리핀 지부를 통하여서 전략적으로 동남아 아니면 아시아 해외 선교에 대한 전략적 기지, 거기를 이루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가게 된 이유가 잘 알죠?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선교적 장점, 특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해외 선교 사역을 나갈 때 이 영어가 준비되어지면 사역적인 그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더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경제적으로 아주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사역들을 가지고도 사역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리핀 SFC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해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 필리핀 운동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SFC와 연결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전략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의 사역 또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이제 필리핀 SFC가 10년이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필리핀 SFC의 리더십을 한국 SFC가 갖는 게 아니고 필리핀 SFC가 리더십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SFC와 한국 SFC는 파트너십으로서 일하는 그런 계획주의 신앙 운동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필리핀 SFC를 책임질 그런 운동원 만들어내자, 그런 사역자 만들어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구체적인 열매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강림해 주신 이 꿈을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한국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다른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외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장은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고, 한국에서 하는 이런 학생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선교단체들이 행하는 일들을 이미 필리핀 SFC가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영역 가운데서 선교할 수 있는 장들이 많다. 그런 확신을 현장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FC가 필리핀 SFC가 이런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 특별히 학원 사역을 하나 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빈민촌의 어린이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빈민촌 어린이 사역. 앱슨들이 매주 수요일날 가서 율동 간단한 찬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서, 그 다음에 피딩 사역, 이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날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사역으로 원주민촌 교회를 세워서
그게 파스트를 세우고 서로 협력하는 사역을 해가고 저희들도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원주민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바알이라는 아주 산지에 새로운 교회당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직 밑에 이제 바닥에 마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런 원주민촌의 교회 사역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간사들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민촌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아예 그 문명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부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공부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원주민촌 중에 베이스 캠프가 되는 부에노라는 지역에 우리가 학사를 만들어서 그 산골에 있는 아이들이 내려와서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필리핀 지구에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센터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대학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FC가 해외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구체적인 이런 사역적인 열매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리핀뿐만 아니라 상해도 이런 훈련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연변도 그 일을 하고 있고 향후 일본과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할 것입니다. 몽골에도 그 일들을 잘 이루고 있죠. 제가 필리핀 지구에 대한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잘 정리했었는데 정리가 안 됐지만 앱션들이 22개 하는 중에 앱션들이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사역했던 것을 잠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사진 통해 제가 지금 그거 한번 그냥 틀어서 보고 그다음 제가 잘하시면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신들이 일주일간 그 훈련받으면서 사역했던 부분을 잠시 자신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나요? Surely
일주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나가서 찍었던 것을 운동원들이 약간 만들었는데 저는 SFC 필리핀 지부를 위하여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SFC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거적 관심을 갖는데 해외 지부 사익과 개척 자체는 이전 편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다음에 지부를 채워가고 간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몽골, 중국 전체가 사용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확장되어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비전 트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여러분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동기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변에도 앱셔너리가 있고 상해에도 앱셔너리가 있고 몽골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그런 사회 현장에서 짧게는 4개월, 경우에 따라서 1년 정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훈련비는 아닙니다. 제가 훈련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2009년 제2차 국제 SFC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국제 대학생 대회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 2009년 7월 10일에서 10일, 11일, 12일, 13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 필리핀이 방학이 아닙니다. 방학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6월부터 학기가 개학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국과 몽골과 중국과 일본에서 오는 운동원들을 생각해서 7월 달에 하는데 기간을 금, 토, 일, 월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고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한 7, 80명의 필리핀 운동원들이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수련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하고 장소는 필리핀 그 중심 국립대학인 UP 대학, 유니버시티 필리핀 그 대학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은 필리핀에 있는 SFC, 그 다음에 해외 지부에 있는 SFC,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SFC 중에서 그 필리핀에 오는 단기 선교팀 IMTC라고 그렇게 지원한 사람들과 함께 오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논하겠지만 아직 공식화 다 된 건 아니지만 전국 유연들, 교회연합, 학원연합, 유연들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대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면 다 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앱셔너리가 필리핀 앱셔너리가 지금까지 22기가 나갔는데 쭉 추산해보니까 약 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홈커밍 데이 형식으로 초청도 하고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선입, 그 다음에 선배들 중에서 관심별 이렇게 해서 아마 UP 대학에서 3박 4일의 국제대학생 대회를 하고 그 다음 마치고 난 다음에 정무 시간을 통해서는 실제적인 비전 트립 현장, 대학 사역, 그 다음에 이민촌 사역, 원주민 사역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번에도 IMTC가 이 한국의 환율 문제 때문에 거의 다른 데 다 캔슬되고 전체로 5명이 왔었어요. 5명이 왔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가지는 마음의 관심, 자세, 생각, 자신이 어떻게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학과를 통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사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을 것입니다. 갔다 왔으면 그 갔다 온 것에 하면 경험적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마음 중심이 꼭 그 내가 본 그 현장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자기를 준비해서 영역 가운데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해외 지부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함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시대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SFC가 강림 속에 주어져 있는 개혁주의 세계의 건설과 세계 복음화를 이제 좀 더 이미 시작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우리 간사들 더 힘있게 세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SFC 운동원들이 그런 선교적 꿈을 가졌을 때 그 생각으로만 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제2차 국제대학생교회 필리핀 대학생 컨퍼런스가 새로운 SFC의 해외 선교를 위한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